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의 구조를 디자인하는 마지막 실습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 구조 디자인하는 실습과 관련돼서 3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 파일 생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전 강좌에서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과 같이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루프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생산자 루프가 되겠고, 관련된 루프 안에는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 루프 같은 경우는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고, 여기서는 소비자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루프에서 발생한 어떤 이벤트 정보를 Q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이 소비자 루프에서 실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로깅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관련된 기능을 표준 상태 머신 구조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텐데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의 값이 start라고 하는 어떤 원소 값을 전달받게 되면은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겠는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shift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판에 케이스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화 받는 건데, shift 레지스터의 초기화 값을 보면은 열거형 상수가 되겠는데, 자, initialize라고 하는 상태가 입력으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표준 상태 머신 구조 형태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 표준 상태 머신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서브 VI를 크게 2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을 할 때 shift 레지스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다음 상태를 어떤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한 서브 get next state.vi라고 하는 서브 VI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VI에 관련된 거는 이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관련된 VI의 표준 상태 머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상태가 보면은 다음과 같이 initialize, configure, 그 다음에 logging, save file, stop이라고 하는 5가지 상태로 정의를 해서 운영할 텐데요. 두 번째 서브 VI는 뭐냐면, 로깅한 데이터를 마지막에 내가 로깅을 멈출 때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save 파일이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를 할 텐데, 그때 1차원별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파일을 저장해놓은 서브 VI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 save file.vi라고 하는데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포맷 문자열에 다음과 같은 포맷을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연, 월, 일, 언더바하고 시, 분, 초 정보로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되고, 언더바 data.txt라고 하는 테일이 붙게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같은 폴더에 생성이 되고, 입력으로는 1차원별 데이터, 배정도 타입을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 인가받게 되면은 텍스트 파일에 쓰려고 하면은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변환할 때는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고,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을 해서 한 줄에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끔 문자열을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태 머신을 운영하기 위한 상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서브 get next state.vi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겼는데,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데이터 로깅을 시작을 하고 스타트 버튼이 클릭이 되면은,
자,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컨피그 상태로 처리를 해서 보통 데이터를 로깅하려고 하면은 이제 계측 장비나 아니면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로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측 장비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통신 프로토콜을 설정하기 위한 이제 컨피그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로깅 상태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깅 상태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어떤 데이터를 로깅하게 되겠고요. 이때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이 이제 참이 되면은 이제 세이브 파일이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를 하고 여기에서 파일로 내가 로깅한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는 스탑 상태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sub get next state.vi는 어떻게 되냐면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아서 next state를 자 구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니셜라이즈 상태에서는 다음 상태는 무조건 컨피그로 가겠고요. 컨피그 상태에서는 무조건 다음 상태는 로깅 상태로 가겠고 로깅 상태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로깅 상태를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세이브 파일로 가겠죠. 그래서 입력으로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 되면은 세이브 파일 상태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로깅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끔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선택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다음 상태로는 스탑으로 가면 되겠고 스탑은 자기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각각의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니셜라이즈 상태에서는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 주시겠고요. 컨피그에서는 뭐 통신 프로토콜이라든가 아니면 계측 장비 설정을 위한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해야 되는데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별도로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이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리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는 컨피그 스테이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RS232 통신을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로깅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RS232 설정과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로깅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통신 프로토콜이라든가 아니면 계측 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로깅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시습을 위해서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에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는 동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세이브 파일에서는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탑 상태에서는 관련된 while 루프를 정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자 파일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제 컨트롤 쪽에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표준 상태 머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에서 새로 만들기에 타입 정의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자,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은 그냥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상태라고 하겠고요. 아이템 편집을 가셔서 아이템은 다음과 같은 이 상태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컨피거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로깅이 있겠고 세이브 파일, 그 다음 스탑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겠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정의 속성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자, 저장을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ctl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장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우선 서브 VR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서브 세이브 파일.vir을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서브 VI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VI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서브 VR을 만들 때는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가져오시겠고요. 커넥터 패널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의 모양을 표시하셔도 되지만 보통 텍스트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쉽게 아실 수 있게 만드시면 좋은데요. 서브
save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VI의 입력으로는 배 정도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장해서 save 파일이라고 하겠고요.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숫자형에서 숫자형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배 정도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라벨은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커넥터 펜은 왼쪽 상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 1차원별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텐데요. 파일 IO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페어로 사용하는 파일 닫기,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를 맞춰 주시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라벨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참조 번호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라벨을 아래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생성 대체에 대해서 입력으로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만드셔야 되는데, 특정 파일 이름을 만드셔도 되겠지만 저는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에서 포맷 문자열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서 %대문자 y 이렇게 하면은 연도를 네 자리를 표시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소문자 m, 그러면 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d, 일, 그 다음에 언더바 하신 다음에 퍼센테이지 대문자 h 하면 c, 퍼센테이지 m, 분, 그 다음 퍼센테이지 s 하면은 시간 정보가 표시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로 파일 이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겠고, 여기에서는 언더바 data.tx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관련된 정보를 여기에서 왼쪽으로 좀 시프트 하겠고요. 파일 IO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라벨 일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상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현재 VI의 디렉토리 정보를 베이스 디렉토리로 해서 여기 보면 베이스 경로를 현재 VI 경로로 잡아 주시겠고요. 그리고 저장할 파일 이름을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정보를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에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살짝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create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일 이름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create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접근은 write only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파일 IO 함수의 입력 컨디션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1차원별 데이터를 이제 문자열로 변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변화하는 방법은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포맷 문자열에서는 상수를 만들어서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겠고요. 그리고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나온 문자 데이터를 자,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 파일로 저장이 되든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는 next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서브 vi인 서브 get next state.v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서브 vi에서 기존 자, 서브 세이브 파일을 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름을 파일 이름을 서브 get next state라고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로 인식을 하겠고요. 그래서 자, 관련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서브 get next state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9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으로는 자,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과 그 다음에 현재 스테이트 정보를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기존 코드는 다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사이즈 살짝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도 에러 클러스터 출력 그대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우선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프론트 패널의 입력 컨트롤 같은 경우는 우선 상태.ctl을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current state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자리 맞춤이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왼쪽으로 하시겠고요. current stat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넥터 펜을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코드가 있는데요. 커넥터 펜을 자, 스탑은 이 아래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사이즈를 자, 얘는 왼쪽 상단으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불리언에서 자,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버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계적 동작은 자, 렛치 그대로 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출력으로는 next state에 해당하는 값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입력 컨트롤을 하나 복사를 해서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next state라고 라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케이스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current state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top이라고 하는 버튼도 있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은 디폴트로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만 정의해야 되는데,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자, 케이스를 추가하셔가지고 모든 케이스를 정의하신 다음에 우선 이니셜라이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가 뭐가 되냐면 자, 컴피그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그 정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상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할 거기 때문에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자, 넥스트 스테이트 출력으로는 컴피그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컴피그에서는 다음 상태는 이제 로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로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로깅 상태에서는 스탑이라고 하는 값에 따라 가지고 스탑 값이 참이면 세이브 파일이 되고 거짓이면 자기 자신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스탑 값을 인가를 해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선택 함수를 이용해서 자,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세이브 파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와이어 지우시고요. 자, 이 부분을 자, 세이브 파일이라고 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사하신 다음에 로깅으로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있는 것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로깅 상태가 끝났다. 자, 사이즈를 좀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전체적인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상태에 대해서도 넥스트 스테이트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파일에서는 스탑 상태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스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탑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넥스트 스테이트를 결정하기 위한 서브 VI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VI를 완성을 해볼 텐데요. 자, 메인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메인.vi를 먼저 실행하신 다음에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신 다음에 자, 메인 VI에서는 방금 전에 만든 서브 VI 두 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미리 불러오겠고요. 그리고 자, 상태라고 하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완성을 해볼 텐데요. 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값이 자, Q에 인큐잉이 되면은 디큐잉을 해서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될 텐데요. 자, 코드 사이즈를 살짝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워서 코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표준 상태 머신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면은 자,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자,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얘를 살짝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내리겠고요. 자, 여기에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에는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을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ctl에 대해서 라벨을 보이게 하신 다음에서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레지스터 초기화를 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상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화일 루프 안에서는.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여기에서 케이스 구조를 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셔 가지고 상태를 다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니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를 초기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관련된 값에 자,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를 하나 만드셔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상태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sub get next state라고 하는 sub VI를 호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입력으로는 현재 상태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next state 정보는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상태는 그리고 여기에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자, 스탑 상태를 제외하고는 항상 거짓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자, 그리고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상태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정보를 나중에 모니터링 하겠고요. 자,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서 상태 정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다음 상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피그 상태에서는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겠고요. 자,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세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컨피그에서는 별도로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뭔가 계측 장비를 설정한다던가 아니면 통신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동작을 구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urrent state는 컨피그가 되겠고, 자, 다음으로는 로깅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난수 생성 함수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자, 여기에서 로깅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또 하셔야 될 거는 여기 하나 지금 좀 빠진 게 있네요. 여기 지금 사이즈를 살짝 키우도록 하겠고요. 가로로 자, 사이즈 좀 키우겠고요. 넥스트 스테이트의 입력으로는 자, 스탑이라고 하는 값도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스탑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스탑 버튼에 대해서 위로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 그러면은 커넥터 펜의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브 VR 호출하신 다음에 기존 커넥터 펜을 자, 이 터미널 연결을 끊겠고요. 이거를 위쪽으로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로깅 상태까지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세이브 파일 상태를 정의를 할 텐데요. 세이브 파일에서는 디스플레이 인디케이터 값을 자,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서브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자, 입력으로는 앞서 정의한 디스플레이 이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 마찬가지로 연결해 주시고 자, 히스토리 데이터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 여기에서 자, 현재 상태는 세이브 파일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탑 상태에서는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을 참으로 하시겠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상태를 스탑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자,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컴팩트하게 하겠고요.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화면에 메인 VI 코드가 다 보이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자 루프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여기 에라 클러스터 연결한 게 빠졌네요. 그리고 자, 봤을 때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라고 하는 것도 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자, 이벤트 구조 사이즈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일루프 사이즈도 줄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작아지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표준 상태 보신 구조 안에 자, 기다림 함수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자,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자, 입력을 1ms만 인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CPU의 부담을 줄여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 실습에서는 이제 100을 인가해 줬네요. 근데 저는 동작 확인을 위해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상태가 너무 빠르게 바뀌게 되면은 확인이 어려우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1000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초마다 한 번씩 상태 머신 구조가 동작하기 때문에 상태가 어떻게 천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동작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처음에 상태는 이니셜라이즈 상태가 되겠죠.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즈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상태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안에서는 이 표준 상태 머신이 이제 상태가 점점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나서 컨피그하고 다음으로는 로깅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세이브 파일 상태로 처리한 다음에 스탑 상태로 가서 정지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상태로 됐고요. 여기 지금 보면 로깅 상태가 됐죠. 그래서 1초마다 한 번씩 랜덤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자, 로깅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제가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넥스트 스테이트가 자, 세이브 파일 상태로 갈 겁니다. 자, 세이브 파일 상태로 가고 스탑을 하고 멈춘 거죠. 그러면은 동일한 폴더에 자,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을 거예요. 다음과 같은 파일이 생성이 됐고,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로깅한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파일로 저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파일로 저장이 되고, 엑시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종료가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VI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처음 상태 자, 누르고 자, 스탑하고 엑시트를 누르면 정지가 되겠죠. 아, 지금은 버튼 너무 빨리 눌렀네요, 제가. 자, 그러면은 지금은 상태가 처리되는 걸 보기 위해서 값을 인가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100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겠고요. 자,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로깅하고 있다가 스탑을 누르면 멈추게 되어 있고, 엑시트. 아니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스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바로 이거를 엑시트 버튼을 이네이블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스탑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는 제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벤트를 삭제를 하겠고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스탑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자, 엑시트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스테이블하게 동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르고 스탑을 누르고 동작이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다 멈추게 되면은 엑시트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고 자, 하고 누르고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 구조 디자인하는 마지막 강좌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로깅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